개성공단의 국제 근로자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인상됩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정부의 거래 상황 주관보고 방침에 반발해 오늘 10일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6인실 병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경북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한울 1호기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그룹주 동반 하락 여파에 1990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증권부 강광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유럽발 훈풍을 받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삼성그룹주의 동반 하락 충격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발 호재도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7% 내린 1990.04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5일 ECB가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 확장 정책을 발표하고 미국 5월 고용보고서가 호조를 띠며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자 코스피 지수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주가 상승세를 꺾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주요 삼성그룹주들이 하락한 것인데요.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전략으로 꼽히던 지주회사 전환이 비용 문제로 없던 일이 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주요 삼성그룹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코스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이 213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9억 원, 30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7.49% 하락한 것을 비롯해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철강금속, 건설업, 섬유, 의복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3.29% 하락한 140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 현대차, 기아차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3.36% 오른 것을 비롯해 LG화학, 포스코, KB금융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백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지난해 12월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백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백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행정법원의 금융위를 상대로 파생상품 주문 사고와 관련해 자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백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311억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한백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한백투자증권은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광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고 당시 한국거래소가 한백투자증권이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금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거래소의 책임도 있는 만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때 근거가 된 부채를 두고 CCBB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백투자증권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던 지난해 12월 12일 직원의 주문 실수로 462억 원의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출연한 공동기금으로 462억 원을 대신 결제하고 한백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거래소가 구상권으로 청구한 금액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백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 등에 따라 59억 원을 상환했지만 403억 원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컴투스가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컴투스가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급등했습니다. 컴투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6.09% 상승한 45,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컴투스는 장중 46,8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컴투스의 이날 상승은 연이은 신작 흥행으로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진구 NH농협증권연구원은 컴투스는 최근 출시한 서머너즈 워 등 주력 RPG 타이틀 등을 바탕으로 실적 레벨업이 가능하다며 게임빌과의 통합 플랫폼 출시를 통한 신작 출시 효과 극대화도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인상됩니다. 김희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달러 35센트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 초과 휴일 근로수당과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 형태여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성공단 임금은 그동안 7월에 남북 간 협의를 거친 뒤 8월분부터 인상돼 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 2천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매월 초과 근로수당과 사회보험료 등을 합쳐 평균적으로 135에서 150달러가 지급되며 연간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총액은 8,700만 달러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정부의 거래 상황 주관보고 방침에 반발해 오늘 12일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 상황 기록부 주관 보고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늘 10일 전국 주유소 3천여 곳이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월간 단위로 돼 있는 석유 거래 상황 보고를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주간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주간 보고 시행을 2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한편 정유사 직영 주유소 3천여 개와 임대 주유소 5천여 개는 정상 영업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 6인실 병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 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2만 1,000개가량 증가해 전체 일반 병상의 83%까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반 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에 쏠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 분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 부담률 20%보다 높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인실이나 특실은 기본 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북 울진대 원자력발전소 한울 1호기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낮 12시 50분쯤 정상 운행되던 한울 1호기에서 제어봉 1개가 떨어져 정밀 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어봉은 원전에 이상이 생겼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자동으로 낙하해 출력을 낮추는 것으로 한울 1호기에는 제어봉 48개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예비 전력이 1,000만 킬로와트 가까이 돼 전력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원전이 예방 정비 외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 29일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 28일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만나 주 1회 회담을 정례화하자는 데 합의하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회담에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 대개조와 정부 조직 문제 등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여야가 국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부터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와 균형과 견제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3월 금융당국이 금융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조만간 발표 예정인 금융규제 완화 내용본이 해외 진출한 금융회사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금융부 임성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완화를 큰 틀에서 밝혔는데요. 먼저 해외 진출 금융회사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해외에 세운 현지 법인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해외 지점을 설립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 신재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법인의 현지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현지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전업주의라고 해서 은행은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증권과 보험, 카드는 각각의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요. 적어도 해외에 세운 법인은 그 나라 법이 허용하는 한 은행이 증권업을 해도 되고 보험사가 은행을 인수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네, 각 금융업권마다 고유 업무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에서 풀어주는 이유가 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업권별로 고유 업무를 구분한 이유 중 하나는요. 우선 위험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업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익성을 중시하는 증권업의 업무가 섞일 경우 증권업에서 발생한 위험이 은행으로 퍼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은 고객 특성도 다른데요. 예를 들어 증권 투자에 문외한인 은행 고객이 은행 창구 직원이 권한다고 해서 증권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볼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처럼 구분하지 않고 뱅크라는 이름 아래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가 국내법만 적용받으면 은행이라는 이유로 증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당국도 이 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만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세운 금융회사인데 국내에 들어올 영향은 없는 겁니까? 네,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해외에서 은행을 인수한 다음에 그 은행이 국내의 삼성 제조업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제조업, 즉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즉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산분리라고 하는데요. 해외의 경우 금산분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벌 기업이 해외에 금융회사를 차려서 국내 제조업 계열사를 간접 지원하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나 증권사 등 이금융권 회사는 주로 대기업이 소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더 나옵니다. 금융당국도 해외에 세운 금융회사가 다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막을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내부 거래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금융회사 간 업권별 칸막이도 일부 낮아진다고요? 네, 국내도 해외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업권별 구분을 조금 완화해준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라고 하죠. 이 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 금융회사의 직원끼리 이메일이나 대면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자급에 한해서 업무상 협력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임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5세대 더 뉴 C클래스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C클래스는 1982년 첫 선을 보인 후 전 세계적으로 850여만 대가 팔렸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출시된 4세대 모델은 220여만 대가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이번 5세대 C클래스는 7년 만에 완전히 변경된 모델로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더 뉴 C클래스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인테리어, 더욱 커진 차체와 넓어진 실내 공간이 특징이라며 특히 혁신적인 경량화 설계로 차체 중량을 줄이고 첨단 장치를 대거 탑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외관 디자인으로 출시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솔린 모델인 더 뉴 C200이 4,860만 원에 더 뉴 C220 블루텍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5,800만 원에 출시되는 등 오는 7월 발효 예정인 한 EU FTA를 선적용하여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해 오는 16일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KB 내분과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오늘 오후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습니다. 카드 사태와 도쿄지점 비리에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 전 현직 임원과 더불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사회이사와 감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한다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임원회의에서 KB 사태를 엄정하게 제재해 금융권에 경고로즈라고 강력히 지시하고 일본 금융청장과 셔틀 미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징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건설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27km 떨어진 불락한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을 준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화건설은 돔 공연장이 연면적 74,000제곱미터, 지분면적 35,948제곱미터, 51,006 규모로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3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건설은 2011년 필리핀 최대 건설사인 EEI와 중국의 지양수 인터내셔널 등과의 경쟁 입찰에서 계약금 1억 7,500억 달러 규모인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 조달, 시공을 모두 한 회사가 맡는 디자인 빌드 방식으로 수주해 30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금포 한화건설 대표이사는 돔 지붕 시공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해 한화의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모두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 동남아에서 토목, 건축 사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1,192억 원 규모의 협력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반 성장의 실질적인 효과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1차 협력사 중심의 892억 원과 별도로 300억 원 규모의 2차 협력사 전용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현대커머셜과 이달 초 300억 원 규모의 동반 플러스 매출 채권 담보대출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2차 협력사 대출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와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증권을 받으면 현대커머셜에서 저렴한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정명철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층들이 지난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차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생산 현장을 함께 돌며 협력사의 고충을 직접 챙기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